그래서 현재 여기를 러닝 플랫으로 본다고 했을 때 숏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잭딩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와 차트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나 자산으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숏 관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원래도 롱충이기 때문에 롱을 계속 매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산이 발생을 했고 저 또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제가 잘못한 점들을 적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흥분되거나 열받거나 슬프거나 그리고 돈을 잃어 허한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인의 투자 실력에 따라서 자산은 형성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몇 억을 가지고 있든 그걸 또 다 잃든 제 실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몇 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상을 가려면 더 저의 정신과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복수매매나 내동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본인을 더 발전시킬지 고민하시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평생 한다는 마인드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숏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큰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관련 뉴스와 차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입니다. 제가 여름여행 가는 동안 발표되었던 경제지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농장 급여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모두 좋지 않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실업률이 일정 이상 올라오면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 불가능해지고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은 장시간으로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는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차트에서 또 알아보겠지만 제가 오늘 과거 경기 침체 때 어느 정도씩 하락을 했었는지 PPT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밤 11시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 PMI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를 엄청나게 우려하는 심리가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 또한 좋지 않게 나오면 엄청나게 하락을 유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착륙 가능성이 10% 미만이었는데 3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패드워치입니다. 현 상황에선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을 75%로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 50bp를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25bp보다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11월에 또 5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만약 파월이 미리 금리 인하를 한다는 발언을 한다면 증시와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큰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서 하는 금리 인하는 경기 경착륙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가만히 있어주고 경기 지표가 잘 나와서 회복이 되어야 시장이 진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침체별 S&P 500의 하락률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나스닥의 S&P 500이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출시를 했는데 이후에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 때 얼마나 하락을 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닷컴 버블 때는
S&P 500이 마이너스 4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S&P 500은 50%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비교적 얕은 하락을 보였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20%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동시간대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0%라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상반기에는 경기 영착륙을 예상했는데 현재는 경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경착륙이 된다고 거의 확실시 되면 과거처럼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싸다고 매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기 신호들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 코로나 당시에는 V자 반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에는 비트코인한테는 데이터가 없고 또 닷컴 버블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나스닥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침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진 아무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히 경착륙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하셔야 하고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증시에 대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7%대의 급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기 침체 우려로 현재 일본 증시가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5% 이상의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고 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7%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또한 장중에 52,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잘 요약되어 있어서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은 네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용지표의 악화가 있겠고 두 번째는 빅테크의 어닝 쇼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동 전쟁 불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런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코인이 V자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네 가지 우려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자시고 현물 투자를 하신다면 현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현 위치는 추가적인 급락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내용을 보면, 뉴스 제목을 보면 검은 월요일의 공포, 장기 침체인가 단기 조정인가 라는 뉴스 제목이 되겠는데 검은 월요일의 공포라는 건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 때 첫날 10% 빠지고 그 다음날 10% 이상, 그 다음날은 20% 이상 이런 식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를 담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차트에 대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점에서 여기서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나왔다고 보았고 여기서 4파, 5파동이 나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BC 확장 플랫이 나왔다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1대1 구간에서 멈춘다면 러닝 플랫이고 여기서 2.618까지 떨어진다면 확장 플랫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여기서 피보나치 1대1 구간인 65,000 부근에서 하락이 멈춘다면 러닝 플랫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618 부근에서 멈추면 57,000 가격대 정도 되는데 확장 플랫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은 시점이 이 1대1을 넘어서는 순간이었고, 그렇다면 확장 플랫으로 57,000까지는 열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 1대1 구간에서 한번 멈추는 모습을 보였었고, 2.618 부근에서도 멈추고 꼬리를 남기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제 관점은 틀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 2, 3, 4, 5로 임펄스 파동을 보았는데, 임펄스 파동 다음에 2파가 나올 때는 2파가 1파의 시작점 아래로 내려가는 임펄스 파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임펄스 파동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틀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 지그재그 또는 다른 무언가의 조정 파동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 관점은, 현재는 매도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까 PP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365일 이평선을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셨을 때 매수를 하시고, 이 이평선을 복마감할 때 넘어서서 하락을 한다면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65일선 이평선 매매를 하실 거면 오전 9시에 초기화되는 시간에 매매를 꼭 하시고, 휩소로 넘어서거나 위로 올라간다고 굳이 매매를 하지 말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차트의 관점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 현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로 차트를 뜯어보아야 할 것 같고, 현 관점에서는 쉽게 매매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차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